오늘의 세태뉴스는 문인협회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문인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문인협회라는 건 말 그대로 문인들이 모여 있는 그런 그 단체인데요. 문인이라고 그러면 뭐 시인, 소설가, 평론가, 수필가 뭐 이런 분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런 단체 정식 명칭은 뭐 한국문인협회 이렇습니다만 그 한국문인협회에서 요새 이사장 선거를 해요. 이사장이라고 그러면 문인협회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문인협회 선거가 좀 독특한 것이 지방에서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전국적인 단체니까요. 그러니까 회원들이 전국의 각 지역에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선거를 우편으로 받습니다. 투표용지를 주소지로 보내서 등기로 거기에다 이제 기표를 해가지고 보내면 그걸로 아마 이사장을 뽑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이사장 선거가 이사장 한 명이 출마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사장 후보 A라는 사람과 함께 부이사장,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부이사장 여러 명. 그리고 그와 함께 각 분과위원장, 시분과, 소설분과, 수필분과 이런 각 그 분과위원장들이 같이 동반 출마를 합니다. 그러니까 팀별로 A팀이 한 10여 명, 10여 명인가 20여 명인가 모르겠습니다. B팀이 또 그만큼 숫자. 이런 식으로 해서 팀별로 출마를 해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게 선거운동이 저는 참 불만입니다. 뭐냐 하면 새벽에 7시도 되기 전에 전화가 오든지 카톡이 오든지 문자가 오든지 아주 시끄러워 죽겠어요. 밤에 11시 넘어서도 옵니다. 아니 일반 그 선거를 뭐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나 그런 것도 보통 이른 시간이나 아주 늦은 시간에는 선거운동을 못하게 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 문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런 개념이 없어요. 문인이라고 그러면 보통 사회에서 좀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투표에서는 오히려 더합니다. 막 새벽 6시에 문자를 막 날리고 톡을 막 날리고 시끄러워 죽겠어요. 예의가 없어요, 아주. 그 문인협회 선거라는 것이 이제 이런 지경인데 선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죠. 저는 이런 선거를 좀 보고 싶어요. 뭐 후보자들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나오면 서로 후보자를 좀 칭찬해 주는 겁니다. 지금 문인협회도 그래요. 아마 이번에 2팀이 나온 것 같은데 서로 상대방을 흑색선전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 거 좀 없었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제가 출마를 했어요. 그러면 상대방 후보 저 후보는 이러저러한 때문에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저를 뽑아주시면 저는 저분과 다르게 이러이러한 점을 좀 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칭찬해주고 이런 선거하면 좀 좋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선거 때 한번 꿈꿔봅니다. 그리고 문인협회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호칭 문제를 한번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글 쓰는 사람들을 우리 작가라고 그러는데요. 작가 중에 시 쓰는 분을 시인, 또 소설 쓰는 분을 소설가, 수필 쓰는 분들은 뭐 수필가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 작가라고 할 때 끝에 집 가자가 붙는 이유가 일가를 이루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소설 쓰는 사람은 소설을 아주 많이 공부를 해서 일가를 이루면 소설가 이렇게 호칭을 붙여줍니다. 근데 시인은 타고나는 거라고 그럽니다. 시인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예 태어날 때부터 시인으로서의 자질과 적성과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라고 그러죠. 그런데 시인이고 소설가고 남들이 이렇게 지칭해 줄 때는 저분은 소설가 아무개입니다 하고 소개를 해주는 이런 경우에는 뭐 고개 꾹뻑하고 인사하면 되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 저 시인 홍길동입니다 이러고 인사를 꾹뻑해요. 그런 분들 보면 좀 얼척없어 보이고 제가 그런 인사를 받으면 좀 제가 민망해져요. 왜냐하면 호칭이라는 건 남이 붙여주는 거거든요. 옛날 글 쓰시는 분들은 만약에 시인이다 그러면 인사할 때 이랬습니다. 저 시 쓰는 아무개입니다.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셨어요. 소설 쓰는 사람도 저 소설 쓰는 아무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시인 아무개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인사를 합니다. 그것도 말로 잠깐 어쩌다가 짧은 시간에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시인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하는 건 그 순간만 지나가면 괜찮은데 명함을 파가지고 명함에다가
시인 홍길동 이렇게 적어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명함을 받으면 막 오그라듭니다. 소름이 돋아요. 아니 얼마나 시인이 되고 싶었으면 명함에 시인 아무개라고 적어가지고 다니겠어요? 참 그런 거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인간이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시인이라는 거는 소설가라는 건 남들이 불러주는 것이지 자기가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현상이 유튜브에서도 보입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를 검색을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그 보다 보면 공공 언니, 뭐 공공 오빠, 이런 식의 호칭을 붙여놓은 사람들을 봐요. 그런 사람들, 거기에 또 공공 선생님, 공공 쌤, 쌤이라는 게 선생님의 약자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자기 자신을 홍보를 합니다. 선생님이라는 건요, 옛날엔 선생님 그림자도 못 밟았다고 그래요. 그만큼 남들이 존경해서 불러주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데 쌤, 선생님 이런 말을 붙여요. 무슨 쌤. 이거 참 어불성설이죠. 남들이 그분을 존경해서 무슨 선생님 이렇게 불러주는 경우는 상관없습니다만 자기 자신이 나는 선생님입니다. 보통 옛날에는요 선생님들이 저는 훈장지라고 있습니다. 접장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낮춰서 불렀어요. 아니 보통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춰서 부르는 게 이게 일반적인 거죠. 어떻게 자기 자신이 남들이 자기를 불러주는 그 존경의 의미를 담은 그런 호칭으로 자기 자신을 지칭을 합니까? 그건 참 예의 없는 짓이고 얼척 없는 짓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유튜브 이름을 새로 지으실 때 이런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꼰대고 틀딱충이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이 그래요. 남들이 나를 존경해 주는 거하고 내 스스로 나를 남들에게 존경해달라고 막 강요하는 거하고 천지차이죠. 여러분들 앞으로 그 호칭을 자기 자신의 그 이름을 지을 때 그런 면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명함에 시인 홍길동이라고 적어 갖고 다니시는 분 지금 당장 명함 찢어버리세요.